화근. 자미는 왕이죠, 그죠? 자, 황제로 본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황은이 붙었다. 그래서 백이나 배도적인 측면을 면치 못한다는데 권력에 권이 더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제 좀 그걸 뭐라 그러죠? 너무 이제 좀 자기가 그거를 남용을 하는 거예요. 남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주위에 뭐 다른 조력이 붙어 뭐 필이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이제 그거를 자제해 줄 수 있고 이렇긴 한데 살성이 붙었다면 이 부분이 더 남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자미화근의 장점은 당사자의 결단력이 증가하고 영도력도 역시 증가하며 또한 분야에서 으뜸이 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람의 이기심도 반드시 강하게 되며 또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의 결정에 따른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경우가 드물다. 왜 이러냐면 자 권력을 쥐었잖아. 권력을 쥐었고 내가 나를 그래서 자미가 있는데 자미의 옆에서 누군가가 제재해주는 별이 없으면 안 돼요. 보좌성이 있거나 보좌성이 뭐 이런 조력 백관조공이 있거나 이러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다른 뭐 파군이라든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파족이라든지 다른 별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독자하거나 이렇고 독자를 했다 그럼 혼자 홀로 있는 거거든요. 홀로 있거나 또 보필이 없거나 뭐 이런 또 스킬성이 없거나 이러면은 정말로 자미가 제가 힘든 고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독한 임금이라고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되고 또 뭐 누구가 나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임금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전부 다 수양 여기 있지만은 수양을 모든 별에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수양을 해야 돼요. 감정적이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뭐 재성에 하게 되면 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건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너무 내가 최고다 이러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귀담아 듣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최고인 게 다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미화근은 반드시 보좌 재성과 만나야 하며 또 보필이 있어야 고생이 적고 보좌성이 없으면 범사를 직접 챙긴다. 아까 얘기한 그거죠. 자기가 주관적으로 결정을 해서 노력을 해도 헛수고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필이 없으면 정권을 쥐고 독단독행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판단착오를 하기 쉬운데 그 결과는 결국 제백궁의 무곡하기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미가 있으면 제백궁이 무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무곡하기가 들어올 때를 진짜 조심해서 봐야 돼요. 무곡하기가 들어오면 돈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돈을 누구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하면 빈천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록궁이나 이건 특히 제백궁에 들어왔잖아요. 제백궁 무곡하기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제는 자기 뜻대로 하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거나 또 뭐 노름꾼이 나무 밑층까지 다 밀어넣어서 노름하기가 쉬워 결국 돈의 회전이 곤란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돈 때문에 다투거나 커다란 파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녹존이 없으면 곰핍하기가 쉽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겉으로는 좋다 할지라도 안으로는 공허하여 기라고 하기는 부족하다. 만일 자미가 화근일 때 살성을 만나면 제왕이 소인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아 당사자가 좋지 못한 기회에 물들기 쉽거나 의심과 투기심이 많아 인생의 좌절이 많기 쉽다. 좋지 못한 기호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자 잘못하면 살성을 만났는데 왜 이게 좋지 못한 기호에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제왕이잖아요. 제왕인데 제왕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답답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미가 독자하고 살성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좋지 못한 기호라는 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이거 뭐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마약쟁이가 되거나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탤런트들이 뭐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런 경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기를 취하고 흉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그러거든. 식일피흉이라는 것은 기를 피하고 흉을 피하는 건데 이 방법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모든 별은 제가 얘기했지만 수양이 필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때 뭐 그거 뭐 돈을 벌겠다 못 벌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면 그 사람의 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아 이런 별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라든지 이 정도면 만족해라든지 뭐 이 정도 하면 됐다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서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다음 볼게요. 화과. 자미는 화근과 화과뿐이 없습니다. 자미는 황제승미로 화과를 좋아한다. 부상조언이나 백관조공을 좋아하는데 주로 인망을 얻는다. 자, 부상이라는 건 뭐냐면 천부와 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언,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거나 백관조공이 뭐예요? 보자, 백관조공이 청계천을 자보필 청계천을 또 찹승도 있죠. 백관조공에 찹승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삼대팔자 용지봉강 이런 식으로 자미화가가 수명하면 모두 주로 다합다능하며 흥치가 광동이하고 다시 창고, 용지, 봉각 아까 그랬죠. 용지, 봉각, 천재 등이 동의하면 주로 재해가 출중하며 자기 직업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다. 화가가 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름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개 자미가 명궁에 있으면 노복궁이 대부분 불길하다. 자, 자미가 명궁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 끝나면 자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돼 있는 거 보면 노복궁이 별이 안 좋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불길하다. 게다가 자미가 자궁에서 화가가 되면 노복궁에서는 태음이 사궁에 있으면서 동시에 화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을년을 얘기하는 을기랑 자월이라면 월이 화기잖아요. 그죠? 그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을기랑 자월 자가 과죠. 월이 화기죠. 그래서 을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아랫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친구나 아랫사람으로부터 부담을 받게 된다. 화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궁이라 하면 태음의 사궁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함지예요. 말하자면 태음이 지금 함지에다가 화기를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노복궁의 성은 별은 형제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업하면 좋지 않다. 자, 형노선이 대궁이거든요. 지금 노복궁은 형제궁과 대궁이 있어요. 형노선이라고 그래서 형제궁은 동급인 사람들이잖아요. 나랑.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업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미화가는 관대함과 후중함을 주로 하지만은 주관으로 변하기 쉽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주관이 좀 많다고 좀 다른 사람 좀 기나마 듣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은데 내 주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좋고 싫음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이 표현이 좀 마음 내키는 대로 주로 한다는 소리예요. 관대함과 구중함이 감소가 된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것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내가 더 똑똑한데 네가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관대함이나 부정함이 감소된다 이거죠. 더구나 화가가 더해지면 질투를 야기하기 쉬워서 더욱 고립되기 쉬운데 백관조공이라야 이러한 감소를 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게 뭐냐면 내한테 보필이 있어서 보필이 있고 백관조공이 있어야 내 말을 잘 들어주잖아. 그거는 나의 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 길성이 없으면 네가 잘났냐 이렇게 해가 질투를 한다는 거야. 맨날 뭐 잘난 척을 하니까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질투를 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금 자미를 가졌다 하면 약간 다른 사람한테 숙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파군 화로. 자, 파군도 만만치 않은 별이죠. 파군이 만만치 않은 별인데 거기에 화록이 붙으면 괜찮아요. 파군 중에서는 화록, 화근이 붙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근데 이제 주로 화록은 개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화근은 갑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개년이나 갑년에 태어난 사람이나 개년이나 갑년이 아닌 때는 파군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요. 왕지면 또 좀 나은데 함지면은 또 더 그렇겠죠. 근데 파군 화록이 명궁에 있는 사람은 개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탐남 화기는 관록궁에 있게 된다. 왜? 지금 관록궁이 또 탐남 화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탐남이 뭐예요? 제외를 자기가 모든 이런 거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화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명궁에 있어도.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아주 기괴한 특징이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하든지 그래도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화록이 붙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나중에 좀 낫다 이거죠. 좀 낫다 이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군이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계획 세고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참 잘 안 돼. 그러다가 록이 하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뜻하지 않게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화록이나 화권이 들어갔을 때는 좀 괜찮은 거죠. 자, 파군 화록이 명궁과 삼박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동업하는 것을 파군은 거의 동업이나 겸직을 해요. 겸업을 하든지 그렇게 돼요. 파군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관록궁이라든지 이래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왜냐면 파군의 성질이 아주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약간 옆에서 스포트 해주는 사람이 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매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좀 제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걸 제재를 해서 아니다 여기서 쉬게 멈추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파군 자체가 공격만 잘하고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군 화록이 수명하며 보필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동시에 형제궁과 노국궁의 별의 기륭이 당사자의 기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 내가 명궁이 있으면 형제궁이 협궁이잖아요. 이 협궁을 보라는 거예요. 자, 노국궁을 왜 보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어울리는 내 아랫사람이나 나의 동급인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파군이나 무곡은 사람이 잘 붙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안 붙어요. 사람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노복궁이나 형제궁 이 형노선이기 때문에 형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 파군이나 무곡이 장사를 하고 이러면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잘 끌지 않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파군 하록은 또 한 가지 일을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때로 겸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행업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겸직, 겸업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보다가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라. 파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개척력이 뛰어나고 변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보고 거기만 집중을 하지 않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겸직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임무를 부담해야 하고 그런 연유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고인은 여명에는 좋지 않다고 여겼다. 파곤하루기 명궁에 있으면 범사의 장권이거든요. 권력을 장악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파곤하루기는 다른 사람 일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파곤하루기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곤하루기 있어도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파군은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자꾸 직업이 자꾸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진득하게 있어야 되는데 못 있고 자꾸 나와. 또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래. 또 이랬기 때문에 파군을 가진 그래서 파군을 가진 사람 우리는 공무원이나 짱 박아갖고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공무원을 하든지 경찰을 하든지 군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짱 받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계속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도와줘요. 우리 요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딱 보고 그랬어요. 그분은 막 직업이 너무너무 많았어. 평생을 지금 60 몇 살 될 동안에 무슨 엠넷 사장도 하고 뭐 아이 록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자리를 많이 앉았었어요. 지금은 뭐 단대에서 지금 뭐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만 하겠어요 지금? 겸업인데? 겸직인데 지금 그러게도 많더라고. 이게 진짜 이게 파군을 가진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좀 심하더라고. 이동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화권. 화군의 화근의 특징은 개창력이 있기 때문에 현상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요새는 또 시대가 빨리빨리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빨리빨리 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행을 빨리빨리 타거나 어쩌고 이런 장사를 하면 좋아요. 파군이 그런 장사를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그런 걸 하면 이런 이 전파나 뉴스나 유행이나 이런 거에 잘 이렇게 접목을 잘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학원이 되면 돌파의 역량이 더해지며 주동적으로 개척하게 된다. 그래서 일을 만들기를 좋아해서 한가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현대에서는 파군이 살과 동공하면 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근이 되면 관리 능력이 전가되기 때문에 인력이 자원이 되는 직업에 이롭다. 뭐 그런 계통의 일을 하면 좋죠. 얘는 뭐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나 파군 화근은 부를 주하지는 않고 명대어리라고 그래서 자 이익보다 이름이 더 크다 이 소리예요. 부보다는 이름에 비해서 돈은 많이 못 버네 이런 경향이 많다 이 소리가 우리가 얘기하면 파군은 또 모험성의 일이 강함으로 살이 동공하며 위험한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단 만일 살성이 동공하지 않으면 소위 위험성인 군인, 경찰, 형법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변한다. 파군, 화근이 복투궁에 있으면 주로 그 사람이 모험을 좋아하거나 때로 새로운 생각이 많다. 공금이 동공할 때도 더욱 그렇다.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새는 취급에 대해서 참 일이 많기는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해도 약간 모험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 괜찮아요. 뭐 말하자면 뭐 이런 짚라인 뭐 행글라이드 이런 사업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도 해도 괜찮다. 자보우피